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17년도 11월 12일 날 시행했던 위험물 산업기사 실기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제2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2류 위험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2류 위험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제가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다 1류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해당이 되는 위험물의 종류, 그 다음에 품명, 그 다음에 지정 수량, 그 다음에 위험 등급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제2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을 우리가 암기할 때는 가고 있는 황저규, 그죠? 가고 있는 황저규, 그 다음에 철마, 금인, 그렇죠? 가고 있는 황저규, 철마, 금인이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로 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긋는가, 그죠? 세로로 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긋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을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을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황백이다라고 해서, 그죠? 황백이다라고 해서, 자, 이것은 우리가 지정 수량이 100kg이 되는 것이고, 철호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500kg이 되는 것이고, 인천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지정 수량이 1000kg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는 위험 등급, 이것은 우리가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고, 자, 500kg하고 1000kg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말입니다. 그죠? 황아린, 정린, 유황. 그죠? 황아린, 정린, 유황이다.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황아린, 정린, 유황. 이렇게 주어져 나오죠. 그죠? 황아린, 정린, 유황은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그죠? 황아린, 정린, 유황은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고형 알코올 등 기타 일레이템에서, 그죠? 일레이템에서 가연성 고체에 포함이 되며, 자, 인화성 고체는 우리가 가연성 고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정 수량이 1000kg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화성 고체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인화성, 그렇죠? 인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그죠? 인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대부분 수용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비수용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1보다 비중이 크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대단히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소 속도는 2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소 속도가 우리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2류 위험물을 우리가 소견성 물질이다. 그죠? 소견성 물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연성 물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견성 물질이다 또는 이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문제에 해답이 되는 것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죠?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타당성이 맞는 문장이 되겠고 3번하고 4번, 5번, 6번은 우리가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표는 지정 수량 10분의 1 이상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적용하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이다. 혼재가 되는 것은 동그라미, 혼재가 불가능한 것은 고표를 하시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고표를 하시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혼재 가능한 것은 1, 2, 3, 그죠?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적어내시고 이 중간에 4자라고 적어주시면 우리가 혼재 가능한 것은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류하고 6류는 서로 혼재 가능하다. 그러면은 4류하고 2류 혼재 가능하다. 4류하고 5류 혼재 가능하다. 2류하고 5류 혼재 가능하다. 3류하고 4류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는 4류라고 하는 위험물하고, 그죠? 찾아가 보면 1류라고 하는 위험물이 있는데, 1류는 6류밖에 서로 혼재가, 1류는 6류 위험물과 서로 혼재가 가능한 것이고, 다른 유별의 위험물은 혼재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꽃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류하고 2류는 서로 혼재가 가능한가? 4류하고 2류는 이렇게 혼재가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류하고 2류 혼재가 가능한가? 5류하고 2류 이렇게 혼재가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혼재가 가능하다. 이것도 우리가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3류하고 4류 서로 혼재가 가능한가? 3류하고 4류는 서로 여기에 4자에 3류하고 4류 이렇게 혼재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 여기에 4번도 동그라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3류하고 5류가 서로 혼재가 가능한가? 3류하고 5류, 여기에 3류하고 5류는 혼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6류하고 2류 서로 혼재가 가능한가? 6류는 1류밖에 혼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꽃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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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표, 꽃표 이렇게 여러분께서 2번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건축물의 기둥, 바닥, 외벽이 내화 구조로 된 위험물 제조소의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일 경우에 소요 단위는 몇 단위가 되겠는가? 자, 우리가 소요 단위 계산을 할 때 이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때 제치, 그죠? 제치 100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 그 사람 제치는 아주 100점짜리다, 만점짜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제조소하고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가 되겠다. 다만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제조소의 바닥 면적이 450제곱미터일 경우에 소요 단위는 몇 소요 단위가 되겠는가?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이렇게 100제곱미터가 1소요 단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에서 450을 우리가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죠? 4.5, 그죠? 4.5 단위.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4.5 단위, 그죠? 4.5 단위. 그래서 우리가 3번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은 4.5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요 4.5 단위 이것이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판매 취급소의 시설에 관한 취급 기준이다. 가로 안에 빈칸을 채우세요.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바닥 면적이, 그죠? 6제곱미터 이상, 그죠? 6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615, 15제곱미터, 그죠? 615,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15라고 하는 이 숫자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내화 구조 또는, 그죠? 내화 구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내화 구조라고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불연 재료, 그렇죠? 불연 재료,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의 벽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죠? 적당한 경사를 두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가? GBU 설비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GBU 설비라고 하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닥은 적당한 경사를 두고 가장 경사의 아랫부분에 홈을
파서, 그죠? 이 홈 속에 우리가 위험물이 담길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는 것을 우리가 GBU 설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모으는 그와 같은 설비를 GBU 설비다. 그렇죠? 여기서 모을 집자, 기름 유자 이렇게 쓴 것이죠.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1m, 그죠?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트리에틸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과의 반응식을 적어라. 트리에틸 알루미늄. 트리에틸이라고 하면 C2H5, 3Al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H2O,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식이 진행이 되겠는가? 물을 우리가 전리, 그죠? 물을 이온화 시키게 되면 H 플러스하고, 그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려고 하면 우리가 플러스가 이온을 갖고 있는, 그렇죠? AL은 우리가 3족 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3가. 그래서 수산기를 우리가 3개를 우리가 결합을 해야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OH는 1가짜리가 되기 때문에 3개가 되어야 마이너스 3가로 이렇게 가수를 맞춰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2H5에서 가장 근접한 가연성 가스는 C가 2개가 되겠고 H가 6개, C2H6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개수를 맞춰보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알루미늄이 1개, 오른쪽에 1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탄소가 2, 3은 6, 여기에서는 2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적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산소가 1개 나와 있고 오른쪽에 3개, 3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소를 맞춰보면 여기에다가 3, 5, 15, 2, 3은 6, 21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에 3개 나와 있고 3, 6, 18, 21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과의 반응식은 트리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물과의 반응식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로 나타내져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수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기 중 자연 발화 반응식을 적어라. 자, 무엇이 C2H5 3Al, 그죠? C2H5 3Al 이것을 우리가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그죠?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Al2, 그죠? Al2O3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탄소는 산소하고 만나서 CO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H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무조건 H2O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개수가 2개가 되고 여기는 1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2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 3은 6, 1, 6, 12, 12개 주어져 있죠. 탄소는 여기에 12개라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2, CO2 이렇게 여러분께서 적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3, 5, 15에다가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15 곱하기 2 하게 되면 30개가 나온다. 30개가 되려고 하면 여기다가 15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적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소 개수를 보아야 되겠는데요. 산소 개수는 여기에 3개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는 24개, 두 번째에는 24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는 15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총 더하게 되니까 2개가 되겠고, 그죠? 42, 그죠? 42개가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21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21.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개수를 맞춰 주시게 되면 전부 다 우리가 정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수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5번 문제, 이 트리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제4류 위험물로서 아래 보기에 맞는 위험물의 화학식과 지정 수량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분자량이 58이다. 인합점이 마이너스 37이다. 구리연, 수원, 마그네슘 또는 이의 합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말입니다. 그죠? 구리하고 은이라고 하는 것, 수원, 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하고 있는 합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위험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특수인화물 중에서, 그죠? 특수인화물 중에서 여러분께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그죠?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또 산화프로필렌. 그렇죠? 산화프로필렌. 이와 같은 물질로서 딱 두 가지 물질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딱 두 가지 물질밖에 없다. 구리, 은, 수원, 마그네슘 또는 이의 합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위험물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면 우리가 CH3, CHO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을 적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산화프로필렌이라고 하면 CH3, CH, 그 다음에 CH2O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산화프로필렌에 해당이 되는 화학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량이 58이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의 분자량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탄소가 2개 있으니까 24g 나갑니까?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있으니까 4g이 되겠죠. 산소가 16g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게 되니까 4가 되겠고, 그죠? 4가 되겠고 2, 3, 4, 44g이 나오죠. 그러면 산화프로필렌을 우리가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탄소가 2개, 3개 나와 있으니까 36g이 되겠죠. 그러면 수소가 3개, 4개, 5, 6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16g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3, 6, 18이 되겠고, 그죠? 3, 4, 5, 58.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화프로필렌의 화학식이 58g이 나오니까 해답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산화프로필렌 화학식으로 답을 하시오. 화학식. 그러니까 CH3, CH, CH2O 이렇게 적어내시면 화학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정수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정수량은 우리가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4류 위험물 한번 볼까요? 그죠? 제4류 위험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4류 위험물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라고 했습니까? 턱일할, 그죠? 턱일할. 2, 3, 4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1석유류 비수, 그죠? 2석유류 비수, 그죠? 3석유류 비수.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그죠?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 수량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실 때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가? 그죠? 524서, 그죠? 524서, 천리, 이사, 6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특수인화물은 지정 수량이 50리터, 200리터, 400리터, 400리터, 1000리터, 2000리터, 2000리터, 4000리터, 6000리터, 10,000리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 그죠?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 자, 요렇게 우리가 끌 수가 있겠죠. 그죠?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이 되겠고, 이것은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험 등급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3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정수량은 우리가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50리터가 되는 것이죠. 50리터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제3류 위험물 중에서 위험등급 1에 해당이 되는 품명 5가지를 적어라. 그러면 우리가 제3류 위험물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3류 위험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3류 위험물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제3류 위험물. 자, 금수자라고 여기요.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죠?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칼날과 같은, 그죠? 칼날과 같은 황린을 들고 달려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킬 알루미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죠? 알킬 리튬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알칼리 토금속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죠?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물이다. 그죠? 유기금속 화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선을 그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어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 수량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K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10kg, 이것은 린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20kg, 토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50kg.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나머지. 그죠? 나머지. 이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물질의 지정 수량은 300kg.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 그죠?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위험 등급 1에 해당하는 품명 5가지를 적어라. 위험 등급 1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알킬 알루미늄, 그죠? 알킬 리튬,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황린, 이와 같은 5가지 종류가, 그죠? 5가지 종류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그죠? 알킬, 그죠? 알킬 알루미늄, 이렇게 적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킬 리튬. 자, 이렇게 적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킬 리튬. 그죠? 알킬 리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칼륨. 그죠?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황린. 그죠? 황린.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5가지를 이렇게 표기를 해내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5가지를 이렇게 표기를 해내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